여러분, 오늘 아침 세수하시다가 혹시 거울을 보셨습니까? 눈꺼풀이 부어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발등에 손가락을 꾹 눌렀을 때 자국이 남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는 신호입니다. 손가락에 끼던 반지가 갑자기 꽉 끼기 시작하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하게 부어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가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콩팥이 이미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신장학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 증상도 없는 분들, 아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의 75%가 망가져도 멀쩡한 것처럼 느껴지는 무서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11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96%가 자신이 환자인 줄조차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시작해야 산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그 평범한 습관들이 콩팥을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콩팥 기능을 20%에서 65%로 되살린 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해 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평범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콩팥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왜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콩팥을 조용히 죽이는 아침 습관 4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실제로 회복 사례가 나온 아침 45분 황금 루틴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몸 깊은 곳에 주먹만한 장기 2개가 등 뒤에 조용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강낭콩을 닮아서 콩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모양이지만 이 장기가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하루 동안 콩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이 리터짜리 생수병으로 90병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혈액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돌려보냅니다. 혈압도 조절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혈액 속 적혈구 생산까지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을 콩팥 혼자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도 필터를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이 필터를 막으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콩팥에는 심장이나 폐와 달리 통증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멀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발목이 붑니다. 신발이 안 들어갑니다. 반지를 빼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얼굴까지 붑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깔이 탁해집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온몸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썩은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투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4번입니다.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목이나 팔에 인공혈관을 만들고 굵은 바늘을 꽂아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낸 후 다시 몸에 넣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과정을 처음 겪으시고 펑펑 우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그곳 병원에 미리 투석 예약을 해야 합니다. 물도 하루 800ml밖에 못 마십니다. 물컵 3잔 반입니다. 한 달 투석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짐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투석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정작 우리 몸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침 45분만 바꿔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오성준 센터장님이 60대 이상 어르신 3,200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콩팥 기능 이상이 있었는데 이 중 90%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콩팥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1.5를 넘으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아침 습관,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수입니까? 아니면 커피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분들 대부분이 커피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커피가 세수보다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아침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를 여는 의식과 같습니다. 그 향긋한 냄새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느낌, 저도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원두커피, 손주들이 선물한 캡슐 머신, 그 커피 한 잔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솔직히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콩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70세 강민성님은 부산에서 수산업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믹스커피 3봉지를 한 번에 타서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뜨거운 그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커피 냄새가 아침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딸 이분이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콜라처럼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물을 더 마셨는데 나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즉시 입원을 지시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2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한 잔이 콩팥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강민성님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공복 커피가 콩팥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45초 안에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시작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45%나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이 끊기는 겁니다. 마치 주방 수도꼭지를 갑자기 잠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물이 잘 흐르던 수도관을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치솟고 연결 부위가 터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콩팥 속 가느다란 혈관들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미노 반응이 시작됩니다.
콩팥이 살아남으려고 안지오텐신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혈압을 순식간에 30에서 50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이 콩팥 속 사구체를 하나씩 찢어버립니다. 사구체가 뭔지 아십니까?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여과 장치입니다. 콩팥 한 개에 무려 1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혈액을 걸러내는 핵심 부품입니다. 한번 찢어진 사구체는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4시간 동안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 양이 평소의 4배 반이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서로 뭉쳐돌처럼 굳어집니다. 신장 결석의 68%가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카페인이 4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18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독성이 다음날 아침까지 콩팥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카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어제 마신 카페인이 아직 콩팥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7배까지 폭등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단단하게 굳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서 달달한 믹스커피나 라떼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과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치솟은 혈당과 지방 때문에 콩팥이 괴롭게 일하다가 결국 지방관성 신병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마셨습니까? 후에 마셨습니까? 그리고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커피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2시간 반이 지나서 마시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80%나 줄어듭니다. 강민석 님도 이 한 가지만 바꾼 후 6개월 만에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주변 분들이 얼굴색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번째 아침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뜨끈한 국물 없이 아침을 시작하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새벽부터 끓여주시던 그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국물 한 그릇이 온몸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 세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이고 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국물 한 그릇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66세 정수현님은 대전에서 평생 된장국을 매일 2그릇씩 드셨습니다. 시래기를 넣고 된장도 듬뿍, 새우젓도 한 숟가락 가득 넣으셨습니다.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배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손과 발이 동시에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투석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7g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이 8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입니다. 아침 국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이미 2배 가까이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첫 끼에 말입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세포 안의 물을 혈관 안으로 쏟아붓습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 속 실핏줄들을 찢어버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매일 아침 고염분 식사를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하면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어 혈관을 짓눌러 버립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콩팥 조직이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흉터가 생기면서 콩팥이 점점 쪼그라들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콩팥은 절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국물 한 그릇이 수십 년에 걸쳐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국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모두 숨겨진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다시마로 우린 국물도 함정입니다. 다시마 5장으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4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시판 다시다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각종 화학 향미료가 들어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인공 첨가물들이 콩팥 세포막을 직접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64세 임재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매일 아침 짬뽕 라면을 끓여서 드셨는데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콩팥에 나트륨 결정체가 쌓여서 고염분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순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 자체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표고버섯과 무와 양파로만 끓인 담백한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김치는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나트륨을 빼고 드십시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3분의 1만 드십시오. 이 사실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10년 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실천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3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을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을 마셨습니까? 순수한 물을요. 커피 말고 주스 말고 차 말고 맹물을 드셨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물보다는 다른 음료를 드셨을 겁니다. 물은 맛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이 콩팥을 조용히 죽이는 3번째 습관입니다. 62세 강수진님은 평생 물보다 과일 주스와 이온 음료만 드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처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순수한 물 섭취량이 반 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허리 오른쪽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걸렸나 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 돌이 5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이 땅콩만 했습니다. 시술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 기간만 한 달이었습니다. 밤새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계속 수분을 잃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걸쭉한 참기름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스에 진흙이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호스가 찢어집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마지막 수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과
요산과 수산이 서로 뭉쳐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씨앗입니다. 네, 대한신장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인 사람보다 신장결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만성 신부전 발생률은 2.1배 높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이것들은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마신 양의 1.5배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만성 탈수가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몸속 독소들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진한 독소들이 콩팥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콩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매일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8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40도에서 43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하십시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60kg이면 하루 1.8리터, 물컵으로 9잔입니다. 이 중 40%는 오전 중에 마시는 것이 가장 콩팥에 좋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도 꼭 확인하십시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탈수 상태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상태입니다. 거의 투명하면 수분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아, 잠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최동훈님 기억하십니까? 20%짜리 콩팥으로 유언장까지 쓰셨던 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습관 4가지를 모두 알려드린 다음에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번째, 마지막 아침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무릎이 아프면 이부프로펜,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어깨가 결리면 소염진통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 별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드실 때 공복에 드십니까? 아니면 밥 먹고 드십니까? 72. 새윤대식님은 매일 아침 관절염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드셨는데 하루에 5알, 한 달이면 150알, 1년이면 1800알이 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목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콩팥이 거의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콩팥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류량이 60%까지 줄어버립니다.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콩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20배로 증가합니다. 빈속에서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직행해서 네프론을 하나씩 녹여버립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64세 박선영님은 편의점 치즈 핫도그로 아침을 해결하셨습니다. 간편하고 고소하다고 매일 같은 제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공육류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핫도그 한 개에 들어있는 이는 자연식품의 20배입니다. 이 인공인산염이 몸에 흡수되자마자 콩팥을 집중 공격합니다. 콩팥이 과도한 인을 걸러내려고 무리하면서 네프론이 하나씩 망가집니다. 진통제와 가공식품. 두 가지 모두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식후 50분 후에 드십시오. 가공식품 대신 계란, 두부, 현미밥처럼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드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드시던 그 약 한 알, 그 편의점 음식 하나가 우리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동훈 님입니다. 10개월 전 이분은 콩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아 투석 대기 상태였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6이었습니다. 정상이 0.9 이하이니 거의 4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주들한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동훈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투석을 받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최동훈님은 매일 새벽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텃밭에서 상추와 깨씨풀 키웁니다. 가장 최근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로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65%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학회 발표 자료로 만들 정도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비싼 약?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 45분 딱 4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최동훈님은 잠들기 전 보온병에 미리 보리차를 담아두었습니다. 40도 정도의 온도로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그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한 모금씩 입안에서 굴려가며 8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시는 걸까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콩팥에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합니다. 천천히 마시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균일해집니다. 콩팥이 갑작스러운 수분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리차를 마신 후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4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보리차가 위장을 통해 소장으로, 소장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콩팥으로 조용히 전달됩니다. 콩팥은 이 소중한 수분을 이용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리차를 마시면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을 20번에서 25번 정도 천천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억지로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 아침 호흡이 콩팥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5달 후 첫 번째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6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9개월 후에는 2.3, 1년 후에는 1.5.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저염 자연식으로요. 최동훈님은 아침 국물의 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심해서 입에 안 맞았다고요.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4주가 지나자 오히려 예전에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혀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금 없이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표고버섯 육수는 깊은 감칠맛을 줍니다. 마늘, 생강, 양파, 대파를 충분히 사용하면 싱거운 맛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한두 방울이 풍미를 살려줍니다. 김치는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 나트륨을 빼고 드십시오. 반찬은 계란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처럼 담백한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고구마, 단호박, 브로콜리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채소도 좋습니다. 현미밥이나 귀리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십시오. 한 끼 식사에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십시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3번째입니다. 커피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식후 2시간 반 후에 마시는 것. 이것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동훈님은 커피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나면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고 혈당도 완전히 안정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공복에 마실 때보다 카페인 충격이 75% 줄어듭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십시오.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들이 있습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이런 곡물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콩팥의 부담도 없습니다. 우리 전통 곡물차에 콩팥을 지키는 답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마시던 그 차들이 사실은 훌륭한 콩팥 보호제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비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약과 가공식품 이야기입니다.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모든 약은 식후 50분 후에 드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있을 때 약을 먹으면 독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진통제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충분한 물과 휴식을 먼저 취해 보십시오. 꼭 약이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교체하십시오.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햄, 소시지, 냉동 만두, 컵라면. 이것들은 콩팥의 적입니다. 계란,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단백질로 대신하십시오. 이 4가지 변화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공식품을 안 사고 약을 덜 먹게 되니 돈이 절약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차례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보다 훨씬 힘든 것들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아침 습관 4가지 바꾸는 것 우리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최동훈 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이 가장 힘들었다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3주가 지나자 눈이 맑아지고 소변 색깔이 연해졌다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했고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망가뜨리는 나쁜 아침 습관 4가지입니다. 첫째, 기상 직후 공복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콩팥 혈관을 45% 수축시키고 혈압을 폭등시켜 사구체를 하나씩 파괴합니다. 둘째,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콩팥 세포를 부풀리고 혈관을 막아 조직을 괴사시킵니다. 셋째,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만성 탈수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신장 결석을 만들고 콩팥을 서서히 굳게 합니다. 넷째,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독성이 20배로 증가하여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콩팥을 살리는 아침 황금 루틴 4가지입니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8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45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45분 후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하기. 국물간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자연 재료 위주로 드십시오. 셋째,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하루 한 잔만 마시기.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십시오. 넷째, 약은 반드시 식후 50분 뒤에 드시기.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딱 이것입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개월 후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 분들이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또래 중에 가장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당당하게 건강 비결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스스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보리차 한 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적어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